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보안 자료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자료를 목포시로부터 받아서 그걸 본 다음에 이 적산 가옥들을 사기 시작했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조카들에게 사준 5채인가 그렇습니다. 그 집 중에 뭐 집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조각조각 지분을 사줬는데 남자 조카 사준 거, 그거는 사실은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이름만 조카 이름으로 한 거고 자신이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위반상, 이거는 이제 보면 안 되는 소리를 미리 보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해충돌 방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에. 그리고 이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 비공개 보안 자료,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미리 받고 그걸 본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인데 그게 조카한테 집 사준 거, 그 차명 거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거제 검찰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검찰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방문을 하게 돼서 목포의 뭐 문화예술인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목포시청과 접촉을 해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손혜원 의원도 직접 목포 같은 그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발전해야 된다는 같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목포시와 적극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포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내준 거죠.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목포에서 보여줄 때 저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목포시가 우리 이런 사업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도심 재개발로 400억인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고 그 뒤에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자료를 보여줬다. 목포시에 계획이 담겨 있는 자료. 네,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2017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목포시에서 자료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응모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만든 계획서를 손혜원 의원한테 2017년 5월과 9월에 걸쳐 2차례에 걸쳐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당시에 담당 상임위에 간사했으니까 그런 정보력이 뛰어났겠지만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목포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게 2017년 5월, 시청자 여러분이 2017년 5월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5월에 보고 12월에 정부에서 확정이 된 목포에 거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가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비밀 자료를 봤다.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측은 그 비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보고 있는 거 말하자면 개발 계획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땅에 뭐 도로가 나온다든가 지하철 같은 게 말해주면 주변 땅의 시세가 굉장히 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목포시의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은 그래서 미리 알려주게 되면 그 주변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뭐 운영 계획 같은 게 차질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내야 된다. 그런 것들 손혜원 의원은 미리 알았고 안 이후에 부동산들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그 주변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나 토지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목포시에 있는 문화유산으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목포시가 개발 계획을 가지는 것과 별개없이 나는 이전부터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손 의원도 인정을 하고요. 보여줬다는 목포시 공무원들이나 목포시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목포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보완 자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격 자체가 보완 자료가 될 수 없는 이미 기존의 문화재 거래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사업 계획을 하면서 목포시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공개해가면서 위에서부터 여기를 찍어서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민을 공청 과정을 거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네. 보완이라는 얘기가 붙을 수 없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지자체들 다 응모하시오, 신청하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목포시가 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응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밟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계획을 손혜원 의원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금 2017년 12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의회 설명회, 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거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올해 얼마 전이랍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부동산을 내가 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기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날짜가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제가 시청을 가서 받은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구도심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오면서 A4 용지 2장을 반을 접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여기서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것이 제가 제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그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에 그 문서 보고 조카들 이름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데 손혜원 의원은 일단 손서영이라는 조카에게 사줬다는 그건 5월 이전에 3월에 사준 거다. 그러니 무슨 내가 이걸 보고 투자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시작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하고 4월에 지금 보안 자료를 봤다고 하는 그 전에 이미 그 손소영 씨가 가지고 있는 집 세 채하고 그다음에 세 필지 땅을 사실이라면 손 의원 주장의 설득력이 있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그 뭔가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본인이 거기에 땅을 사기 시작한 상황, 집을 사기 시작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손 의원 주장처럼 나는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잘못하면 이거 개발되거나 허물어져서 아파트 들어설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도 말하고 또 지인들 조카들에게도 말해서 고모가 돈 보태줄 테니까 이거 사라. 이거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한번 갖고 보자. 이거 이야기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손소영 여자 조카 말고 남자 조카에게 그 창성장이라는 여관 지분의 3분의 1인가를 주죠. 요거는 2017년 5월 서류 보고 난 뒤에 사준 거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보고 있는 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거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손혜원 의원이었고 자금을 마련한 것도 손혜원 의원이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는데 적산가옥을 산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개량을 해서 지금 이제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손혜원 의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도 다 손혜원 의원이 그거 전문가라서 손혜원 의원이 이게 차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투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원 비용보다 저걸 개조해서 인테리어 비용만 3억 원 가량이 수리비가 더 들었죠. 집값보다 더 들었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손혜원이 그 증여세며 수리비까지 다 낸 것도 결국은 자기가 운영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다른 조카, 여자 조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조카는 현재 그 목포 구도심 거리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의 차명이라고 지적한 조카 같은 남자 경우는 조카요? 남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군에 있었고 목포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 조카 제 SBS 보도도 봤습니다. 남자 조카가 이렇게 SBS 기자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그 우리 고모가 산 거예요. 저 잘 몰라요. 저 군에 있을 때 산 거예요. 하니까 그 말 듣고 보면 차명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대로라면 손혜원 의원은 여자 조카한테는 정말 사랑해서 그 새 지분을 사줬고
남자 조카는 좀 덜 사랑해서 너 이름만 빌려주라. 이거 다음에 운영해서 돈 나오면 고모가 쓸 거야 이런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검찰 논리를 적용을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 미성년자들 이름으로 된 많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들을 매입하는데 미성년자가 계획 세우고 그럼 자금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해서 구입한 그 어떤 주택이나 부동산이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이익을 직접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다면 손 의원보다는 검찰 쪽이 좀 유리한 주제도 되겠지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 차명 거래, 차명 재산 관련해서 창성장이라는 여관을 3명이 손 의원의 조카 등 그 남자 조카 등 3명이 비싼 돈 들여서 고쳐서 주로 손 의원이 돈을 투자했고요. 뭡니까? 숙박업 영업을 했죠. 손 의원이 만약에 차명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다면 또 자기 돈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나온 수익의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조카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검찰 제가 알기로는 손 의원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받은 게 없다는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사가 5개월 걸렸잖아요. 그런 계좌를 보는 부분은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게 있었다라면 검찰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추측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뭐 양쪽으로 다 의문이 있는데요. 굳이 차명으로 하는데 그렇게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어렵게 차명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손 의원의 재산으로 보자면 그냥 차명으로 한 사람 명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가져도 충분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의 정반대의 논리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2017년 5월 그 보안 자료 보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부동산이 한 90% 정도라고 할 만한 26필지 21채를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 서류를 본 뒤에. 그 전에 산 거는 3필지 3채밖에 안 되니까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사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 의심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필지수가 많은 게 손 의원이 이제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상 공장으로 이용돼 있는데 그때 집원이 분할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집원만 많이 나눠지는 그 건물이었죠. 조각 필지를 사다 보니까 들어가면 한 건물이나 통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많은 필지처럼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들어봐야겠습니다. 2017년 5월을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과 9월에 보안 서류를 봤다는데 이 무렵에 손혜원 의원은 이걸 동네방네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이 땅이 좋아지니까 정부가 이걸 보존하고 개발하려고 하니까 절대 팔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산 온금 지역은 그중에서도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목포 구도심에 그 옛날 집들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 팔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 2년만 참으신다면 그 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0조 가량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자, 검찰 주장이 여기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몰래 정보를 취득했어요, 국회의원이. 차명으로 돈을 보내요. 차명 보낼 때도 사실 계좌로 보내지 않죠. 뒷돈으로 보낼 텐데 계좌로 보내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조카들한테도 다 사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저거 팔지 마세요. 이거 좋아지니까 나랑 같이 여기 한번 도시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보통 몰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목포에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밀로 좋은 걸로 땅값이 굉장히 많은 올라갈 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동기 자체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정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법리로 보면 법에 저촉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법원에 뭐 기소가 됐으니까 법원의 판결 지켜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